오즈의 마법사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두쌤입니다. 여러분, 오즈의 마법사 이야기를 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즈의 마법사는 아주 세계적인 히트가 된 이야기이고요. 출판된 지는 꽤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우리 어른들도 영화화된 것, 또 우리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또 책자로 된 것, 또 영어 공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영어로 또 이제 번역된 것들을 많이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 나오는 오즈의 마법사는 도로시라고 하는 주인공이 이제 우연히 허리케인에 실려가지고 가게 된 그 나라에서 아주 그냥 최고의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정말 마법사죠. 도로시는 자기가 원래 살고 있었던 집으로 가기 위해서 오즈의 마법사를 이제 찾아가게 되죠. 이 오즈라고 하는 이 마법사는 에메랄드 시티에 살고 있는데, 이 에메랄드 시티를 가기 위해서는 길에 이제 옐로우 블릭, 노란 벽돌이 깔려져 있는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 오즈의 마법사가 살고 있는 에메랄드 시티에 도착하게 됩니다. 에메랄드 시티에 도착하게 되면 선글라스를 또 다 껴야 되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에메랄드빛 선글라스를 다 끼고 있죠. 여기서 재밌는 것이 그 에메랄드 시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에메랄드 그 밑에 색안경을 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나만의 색안경을 끼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끼고 있는 색안경의 색깔이 붉은색이면 이 세상은 붉게 보일 것입니다. 또 내가 끼고 있는 색안경의 색깔이 파란색이라면 세상이 또 파랗게 보이겠죠. 저는 한 20여 년 전쯤에 이제 그때 사진을 보고 좀 놀랐는데, 제가 이제 파란색 이제 선글라스 비슷한 안경을 끼고 지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되게 멋있었고 또 이제 패션에 앞서가는 리더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지금 와서 그때 사진을 보면 정말 이거는 다시는 좀 아무도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촌스럽기도 하고 왜 그랬나 싶기도 합니다. 그때는 머리도 좀 염색을 하고 다녔었는데 약간 갈색 머리로. 근데 그때는 그게 이제 멋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어떤 생각이나 어떤 그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사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에 깊이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세상이 모두 그거와 연관되어져 있어 보이죠. 가끔은 아주 좋은 쪽의 에너지를 가지고 세상을 보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반면에 안타깝게도 아주 좋지 않은 비관적인 이런 태도로 또 세상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자체는 사실은 같이 중립적이죠. 옳지도 않고 옳지 않은 것도 아닌 거죠. 다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심리에 따라서 불편할 때도 있고 편하다고 느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예로 컵에 물이 반이 들어있을 때 목이 매우 마른 사람은 컵에 물이 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미 물을 충분히 마셔서 물을 더 마실 필요가 없는 사람에게는 컵에 물이 반씩이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학교에서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 입장에서 학생들과 수업을 합니다. 수업을 하다 보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어떻게든지 문제를 해결하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그 상황에 대해서 금방 포기하고 그 주어진 상황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닌데 그 상황을 그냥 포기해버리는 매우 소극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을 보게 되면 교사 입장에서 이제 가정의 환경이 조금 눈에 보입니다. 만약에 부모가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자꾸 주고 어렵고 실패하더라도 그것은 괜찮다라는 피드백을 주면서 계속 해보도록 이렇게 용기를 북돋웠던 가정들은 그래도 비교적 아이들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실패 그 자체에 크게 좌절하지 않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결과를 너무 중요시하고 결과가 좋을 때는 칭찬을 받고 결과가 좋지 않을 때는 야단을 맞거나
불이익을 당한 경험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실패 자체를 매우 두려워하고 또 친구들과 경쟁에 있어서 지는 것을 매우 또 싫어하는 것을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요즘 아이들과 같이 체육 수업을 하고 있는데 특히 체육 수업에는 경쟁 활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을 가지고 아이들과 게임을 하게 되죠. 축구형 활동도 있고 농구형 활동도 있고 플로어볼도 있고 또 가끔은 또 피구 경기도 합니다. 그 여러 가지 이런 활동을 할 때 선생님이 하나하나 나서서 아이들한테 규칙을 설명해주고 하나하나 일일이 꼼꼼하게 아이들에게 경기를 지켜보기도 하지만 아이들끼리 경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 안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 중에 나는 경기하는 내내 공을 한 번도 못 잡아봤다, 이제 이런 친구도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좀 놀랐습니다. 어렸을 때 경험을 좀 떠올려 보면 아무리 내가 소극적이어도 그래도 공 한 번 정도는 꼭 만져본 것 같은데 공을 만져보지 못한 친구가 있었다니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들면서 좀 더 꼼꼼하게 아이를 지켜봐야겠다는 생각도 하면서 그 아이를 조금 더 지켜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은 경기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다른 친구들은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주머니에 손 넣고 뒤에서 서성거리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너는 왜 같이 뛰어다니고 같이 공을 잡으려고 하지 않니? 라고 했을 때 그냥 싫어요 라고 얘기하는 아이도 있고요. 그냥 애들이 나한테 공을 패스를 해주지 않아요 라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말을 하지 않고 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봤을 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체육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위축돼서 오는 결과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 이 아이가 갖고 있는 또 문제가 무엇일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면 그 아이들이 보여줬던 그런 문제는 반드시 체육 시간에만 벌어진 것은 아니고 다른 학습 장면에서도 분명히 벌어졌던 상황일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모님들이나 담임 선생님은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교사로서 해야 할 일은 이렇게 소극적이고 조금 문제 행동 또는 문제 행동은 아직은 아니지만 가기 전 단계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갖고 그 아이들의 내면을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어쩌면 이미 소극적인 색안경 또는 이 세상에 대해서 약간은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색안경을 이미 끼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살아나가게 하면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짙은 색깔의 색안경을 끼기 전에 우리가 좀 사전에 그 아이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좀 더 관심을 가져보는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색안경을 끼고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또 이미 여러 종류의 색안경을 갈아 끼면서 살아왔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가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한 달간이라도 내가 올 1년 동안 끼고 있었던 색안경을 한번 살펴보면서 좀 더 밝은 색깔의 또 이 세상은 충분히 살만한 가치가 있고 이 세상은 충분히 내가 노력하면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세상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그런 긍정의 에너지를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제가 끼고 있는 색안경은 어떤 색안경이었을까요? 저도 같이 궁금해지는 시간입니다. 한 번쯤 내가 끼고 있는 색안경은 어떤 것이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